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1년 11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.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56만 9,059명입니다. 그런데 어제 첫날 벌써 투표율이 43.82% 반올림해서 44%나 되었습니다. 아마 70%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전례 없는 높은 투표율입니다. 지난 10월 초 있었던 국민의힘 2차 예비 경선 당원 투표도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치인 투표율 49.94%, 즉 50%를 기록을 했는데 그 최고 기록치를 이번에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되니까 서로 내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지난 7월 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. 그러니까 높은 투표율이 윤 전 총장 지지로 이어질 것이다. 그러면서 전체 선거인단 중 2040 세대가 35%, 50대 이상이 65%쯤 되는데 정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인 50대 이상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고, 홍준표 의원 측은 신규 당원 상당수가 2040 세대와 수도권 당원이라는 점에 기대를 건다고 합니다. 지난 4개월간 유입된 신규 당원 중 중도층에 가까운 2040 세대와 수도권 당원이 상당하고 이들이 첫날부터 투표에 대거 나선 것으로 보인다. 당원 투표에서 이변이 나타날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국민의힘의 통계에 따르면은 2040 책임당원은 지난 6월 이후 그 비중이 27%에서 34.5%로 늘었고, 서울, 경기, 인천 지역 책임당원도 29%에서 34.7%로 늘어서 이 당원 체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국민의힘이 상당히 젊어졌고, 경상도가 세긴 세지만은 수도권이 또한 강화되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 국민의힘 이 책임당원,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57만 명을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. 20대가 8.3%, 30대가 10.1%, 40대가 16.1%, 50대가 가장 많습니다. 27.6%, 60대 27%, 그러니까 60대를 합치면은 한 55%쯤 됩니다. 70대 이상 10.9%, 지역별로는 이렇습니다. 국민의힘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, 인천, 경기, 수도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수도권이 34.7%입니다. 그리고 대구, 경북이 24.4%입니다. 세 번째가 부산, 울산, 경남으로서 18.9%입니다. 이 경상도를 합치면은 약 4% 됩니다. 역시 경상도가 44%, 서울, 인천, 경기가 35%, 부산, 대구권과 서울, 인천권, 그리고 경기도, 그리고 50, 60 세대가 주력이다. 이렇다면은 현재의 이 분포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당내 투표는, 당심은 좀 유리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.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겁니다. 흥행에 성공했다는 겁니다. 이 흥행에 성공한 점에서 이 공은 누구보다도 홍준표 의원의 공입니다. 홍준표 의원이 치고 올라오면서 내부 총질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세게 비판을 하면서 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. 즉 기사거리가 됐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 흥행의 제1공로자는 저는 홍준표 의원이라고 봅니다.
그렇다고 해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50%는 일반 여론조사를 합니다. 일반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에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는 누구냐,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찍어라, 이래 되는 거죠. 그 조사에서는 때때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. 그 다음에 50%는 5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당원 투표에서 어떤 성적을 올리느냐가 이제, 여기서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크게 홍준표 의원을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50% 50% 이걸 합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다소 유리하다 하는 상황은 뭐 정리가 되어 있는데, 그러나 어제 있었던 이 뜨거운 열기가 뭘 반영을 하느냐, 이것은 상당한 분석이 필요합니다.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되었느냐. 우선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하는 이런 자신감이겠죠. 그리고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의 어떤 분노가 이런 식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이 두 개가 투표율을 높이는데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, 세 번째가 역시 당내 경선이 치열해져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그들대로,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어서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경쟁심, 이런 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이번 투표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투표율 상승이 내년 3월 9일 투표율 상승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. 그러려면 역시 이 책임당원들이 기폭제가 되어야 되겠죠. 57만 명인데 이분들이 기폭제가 되어서 분노투표로 역사의 쓰레기들을 대청소하자. 분노투표. 어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TV조선 9시 뉴스에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. 이분이 문재명 정권이란 말을 공식화했더라고요. 이 페이스북에서는 문재명 정권이란 말 썼는데, 그런 방송에 나와서 문재명 정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용어를 선점 잘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, 안철수 대표와는 단일화를 하겠다, 교감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실언이라고, 저는 뭐 실언으로 보지 않는데 일단 많은 국민들이 실언으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다,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번 경선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우리 정치사에서 참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겁니다. 정치 신인이 정치 선언하고 나서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된 예는 과거에 없었습니다. 또 홍준표 후보가 승리해도 그것은 대단한 역전극입니다. 어쨌든 어느 쪽이든 한국 정치사에 획을 끊는 경선, 11월 5일 경선 최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